우리 장학일 목사님 통해서 좋은 헌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 대의제하고 직접민주제를 강의를 할 것인데 나중에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한번 제가 보완하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가벼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 번 3명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에 사인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믿으시겠지만 우리가 문서상 확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6월 15일 날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1회입니다. 1회. 대한민국 전체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회의가 5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김대중, 두 번째가 노무현. 3, 4, 5는 이 말종 같은 인간이 문재인이가 정상회담을 3번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이죠. 보시면 제2호에 선언문 2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남과 북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볼 필요 없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은 가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를 했어야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게 공동선언문 제2호에 나옵니다. 첫 번째죠. 그렇죠? 네, 다음이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또 갑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둘째 줄에 보시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선언에 보면요. 제1호에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2000년에 김대중에 의해서 선언된 남북 간의 공동선언, 즉 연방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서 계속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다. 그 말은 김대중 노무현이 가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에 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 했잖아요.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그랬으니까 노무현의 14 남북 공동선언에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지한다라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연속해서 했습니다. 다음이요. 문재인은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3번 했는데, 이 18년 4월 17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판문점에서 2번 하고, 3번째를 평양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요, 북한은 언제나 현금으로 선불을 요구했습니다. 선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북한에 돈 보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공짜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3번 회담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정상회담을 해주는 대가가 지불됐다라고 봐야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반드시 대가 없이 정상회담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3번 했으면 3번 모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이나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근데 이제 이 문재인은 이 노무현 같이 6.15 공동선언이나 14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는 말을 한 번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서로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2018년 10월 4, 5, 6인데요. 여러분 2018년에 9.19 군사 합의를 했죠. 전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여기 보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평양에서 제3차 회담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9.19 군사합의예요. 그 유명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군사안보를 북한에게 내준 합의를 한 게 2018년 9.19 군사합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인데 다음이요. 그 해에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14 공동선언 11주년 행사를 북한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 해세요.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했죠. 한 달 후에 북한에 가서 남한의 인사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14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북한에 가서 했습니다. 보면 몇 명이 갔어요? 160명이 참석합니다. 민간인은 90명 참석했습니다. 공동대표는 6명인데 거기 보면 참석자를 면모를 보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갔어요. 이해찬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 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갔습니다. 민주당의 원혜영, 송영길, 우원식,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그 행사를 하러 북한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9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전체가 160명이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4 공동성명을 다시 확인하고 지지하는 공동행사를 동년 10월 달에 사흘에 걸쳐서 가서 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때가 분명히 문재인 때입니다. 그렇죠? 다음이요. 여기 노무현 재단도 갔었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참석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뭐 명계남, 안치환 등등 뭐 이름도 되기 싫은데 이런 인간들이 다 가서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은요 3번 정상회담을 했지만 대부분 14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에요. 명시적으로 사인한 흔적은 정확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건 전제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요. 이게 뭔가면 10월 4일 날 북한에 가서 남북이 모여가지고 공동 행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갔어요? 160명 가서 저게 북한에 가서 한 행사란 말이죠. 저 밑에 보세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아니죠? 연합뉴스가 해서 보도됐습니다. 여러분 쳐보시면 다 나와요. 비밀리 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가서 대놓고 이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째, 남북 공동선언의 연방제 통일안을 선언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대중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한 자는 누굽니까? 노무현이죠. 세 번째, 그것을 이행하고 구체화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이렇게 봐야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선언한 인간, 지지한 인간, 구체화시킨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지지에 보면 세종시 수도 이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안 된다. 위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겠냐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핵심을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짐작이니까.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 통일된 나라의 수도는 어디가 되어 옳습니까? 서울이 되어 옳겠죠. 그렇죠? 상식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을 또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주는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옮기냐 말이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지지 및 협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쪽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양이에요. 남쪽은 어디입니까? 세종이라 세종. 남측의 수도는 세종이고 북측의 수도가 평양이다 말이죠. 요렇게 해야 연방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균형이 맞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
세종시에다가 쓸데없이 대전 충남이면 충분한데 세종을 별도로 자치도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뜻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왜 세 번째 단계 낮은 단계 연방제의 이행 및 구체화를 했느냐? 첫째, 문재인이가 9.19 군사합의 평양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는 연방제를 전제로 해서 남쪽에서 온 책임자다,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9.19 군사합의는요, 군사안보주권을 북에 넘긴 것은 첫 번째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평화협정을 이 인간이 맺었다고 좀 보는 것이에요. 가장 넓은 의미의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 거 빨리 끝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와 있는 10월 8일 날 남북 공동 행사를 160명씩 가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머릿속에는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가 전제가 돼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이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강규태 부장판사를 좀 봐요. 강규태. 지금 뭐 독자적으로 할 건이 못 되는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을 맡은 인간인데 이 인간이 사퇴를 한다는 거예요. 사표를 냈어요. 이 인간이 서강대 출신인데 16개월을 재판에 끌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준비 기간만 6개월을 했어요. 뭔 준비가 긴지 재판도 2주에 한 번 합니다. 다음이요. 단식할 때요, 이재명한테 2달이나 재판을 봐줬습니다. 검찰에서는 좀 빨리 하자, 주 1회 하자 그랬는데 강규태가 거절했습니다. 빨리 하면 이재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인간은요, 애당초 선고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도 광주 출신인데 증인이 40명 낸다고 막 난리를 쳐요. 제가 볼 때는 증인이 40명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판사가 증인을 안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 증인 신청은 다 안 받아줍니다. 다 안 받아주면 되는데 다 받아줘 놓고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이 많으면 주 1회 하면 될 거예요, 재판을요. 그러면서 주 2회를 해요. 재판이 그냥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불이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사법농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예전에 정을병 씨가 소설을 육조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거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색한데 6개의 조지라는, 조지. 예.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봤는데 망쳤다 그럴 때 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조졌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망쳤다 이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6개의 조지는 망치는 일이 있는데, 첫째, 경찰은 때려 조지고, 옛날에 경찰이 많이 팼어요. 예. 간수는 세워 조지고, 아마 교도소는 못 가봤지만 잠깐만 간수도, 교도관들은 잠깐만 사람을 세는가 봐요. 셌는데 또 세고 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봐요. 검사는 뭡니까? 불러 조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소환해서. 판사는요, 늘어 조진다 그래서 늘어 조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을 늘려서 조진다 이 뜻이에요. 도둑놈은 먹어 조지고 마누라는 팔아 조지고. 이 팔아 조진다는 무슨 말인가면 자기 남편이 불량해가지고 잠깐 재판에 가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뒷바라지 하려니까 재산을 팔아 조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판사는 뭡니까? 늘어 조져요. 대한민국 판사들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이 되어 있는데 신속한 재판을 안 한 지가 김명수 이 체제에서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혜택을 지금 조국도 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도 보고 있는 것이 막 있는데, 이미 1974년도에 정을병이라는 작가가 판사는 어떻게 조진다고요? 늘어 조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재판을 안 하고 늘려가지고 다음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강규태 이놈도 어떻습니까? 늘어 조지는 판사 중에 하나다 이 뜻입니다. 감사합니다.